네, 저는 이제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주체적 자립과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희 이야기를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이제 더블리지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이제 설립된 지는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이 되어서 영리와 비영리 사업을 이렇게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에 나온 것처럼 저희는 개발도상국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집중하는 대상이 개도국 현지인과 그리고 이제 탈북민, 북한 이탈 주민 분들인데, 특히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개발협력 현장 또 탈북민 분들을 만나보시면 그분들이 굉장히 취약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대부분이. 근데 우리가 저희 더블리지는 그런 분들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가능성과 가치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온전히 발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가난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들이지만 또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런 역량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 저는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보물들을 하나씩 좀 찾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탈북민분들 그리고 개도국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균적인 개발도상국 사람들이나 탈북민들에 비해서는 역량이 있고 뭔가 스스로 자립의 의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는 소통하고 만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제 제가 2006년인가요? 그때 학부 때 연변가기대 교환학생을 갔었었는데, 그때 이렇게 큐티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더블리지를 설립하는 데까지 계속 영향을 이렇게 미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인데요. 그 어린아이와 이리가 함께 뛰노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때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것에 대해서 감동은 있었지만 저의 삶에 이게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한 정확한 그림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옛날에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다 이렇게 동등해지고 뭐 똑같아지고 평등해지고 이런 것들, 약간 유토피아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강자와, 우리가 보기에 강한 자와 약자는 존재하지만 그냥 그 사람들이, 그런 다른 객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라는 이미지를 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일 수도 있고, 뭐 영리와 비영리일 수도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일 수도 있고, 하지만 뭐 부자인 것이 더 훌륭하고 가난한 것이 더 부족한 것이 아니잖아요. 뭐 가난하지만 나는 그림을 잘 그릴 수도 있고, 뭐 돈을 잘 버는 능력이 있지만 다른 것이 부족할 수도 있고, 지금은 어쩌다 보니 이 자본주의 시대, 왜곡된 자본주의 시대에는 만문이 지배하면서 돈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돈을 많이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열등해 보이는 그런 잘못된 세계관에 우리도 모르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원래의 모습은 돈이 많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도국과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에 집중하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블리지를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처음에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 사진인데, 제가 우간다에 갔을 때 사진입니다. 왼쪽은 우간다 시골 지역의 대학생 청년들이고, 오른쪽 사진은 땅콩 농장 농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위에 네 가지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첫 임프레션이? 네.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몇 번 손을 드셔도 됩니다. 이 사람들 봤을 때 수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참여자, 네, 파트너, 네, 사회혁신가. 네.
다 이렇게 좀 다르게 손을 들어주셨는데, 물론 제가 앞에 서두에 이렇게 그 저희 이야기를 해서 짐작하신 분도 있겠지만, 어, 솔직히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를 예를 들면 저는 강연을 하는 강연자로 와 있고, 여러분은 이 강연을 듣는 참여자 혹은 수혜자로 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참여자는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를 만났을 때는 뭐 파트너, 친구가 될 수 있고, 뭐 여러분이 만약에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은 사회혁신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이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이런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진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을 얘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나 탈북민 분들 생각할 때 내가 뭔가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팩트이지만 되게 재미있는 건 이 우간다에서 만난 이 예를 들어 청년분들을 제가 수혜자라고 생각하면 이 청년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거나 아니면 돈을 달라거나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 왔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죠. 근데 되게 신기하게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저의 친구, 파트너 같이 생각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분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 우간다에는 이런 음식이 맛있고 이런 되게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하면서 놀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한류와 김치와 제주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인데 그냥 우리가 관점을만 다르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소통하는 대화의 컨텐츠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회혁신가로 바라보면 특히 왼쪽 분들은 대학 청년들인데 이제 자기 스스로의 이제 창업 교육을 제가 일주일 동안 워크숍하러 갔던 데였거든요. 창업 얘기를 하면 있는 거 없는 것까지 막 과장하면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과 대화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저한테는 좀 많은 깨달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비영리 단체들이 있겠지만 그 비영리단체 긴급구호나 뭐 다양한 방식의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죠. 그렇게 개도국 사람들을 수혜자로서 도와주는 일이 한국 비영리 중에 좀 많은 부분들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더블리즈를 창업할 때 기존의 비영리들이 하고 있지 않은 다른 일 중에 하나, 그 현지 사람들 중에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소통하고 파트너와 사역신가들과 소통하고 싶다라는 게 저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협력이 누군가 불쌍한 이웃을 돕는 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스펙트럼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뭐가 잘못되고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그런 아프리카나 탈북민에 대한 편견이 생기는 부분들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도국과 탈북민분들을 나의 파트너, 사역신가로 존중하고 함께 협력하는 모델을 하는 NGO가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분들을 지원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자체적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이제 사업할 수 있는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인큐베이팅 창업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자원 연계를 하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드렸던 왜곡된 자본주의 그리고 편견 이런 것들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어떤 자금을 사용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크게 기부고 하나는 투자죠. 기부는 정말 취약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고 투자는 우리가 어떤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투자 활동을 하죠. 근데 제가 만났던 개발도상국의 아까 사진에 보여줬던 그런 땅콩 농장의 농부들 그리고 어떤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 사업을 준비하는 대학 청년들은 기부도 투자도 받기 애매한 거예요. 기부를 하려고 하니 그렇게 불쌍해 보이지 않고 아까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니 투자자들에게 그닥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현지 방문해서 그 현장 검증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만큼 그래서 이상하다. 왜 내가 만난 아프리카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불쌍하거나 정말 투자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아주 탁월한 사람들보다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을 지원하는 자금이 왜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 그래서 이제 임팩트 기부라는 용어를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임팩트 기부를 요약하면 개발도상국 현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저희 더블리치에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리고 펀드레이징을 해서 모금된 자금을 100%를 개도국 현지 사업가에게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잘 자립해서 이제 기부금을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잘 자립해서 다시 원금을 재기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부는 그냥 주는 건데 저희는 대출도 아니고 기부를 주면서 다시 원금을 2년 후에 재기부하라라는 어떤 조건을 두는 거죠.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부를 줬기 때문에. 이제 개도국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잘 자립을 해서 이제 2년 안에 부분적으로 원금을 재기부하는 형태인 거죠. 이거는 기존 기부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다시 원금을 재기부하기 때문에 기존의 투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0이거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팩트 기부라고 한 이유는 저희가 그 재기부된 자금을 또 다른 곳에 또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10,000원을 기부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 뭐 7,000원이 돌아온다. 그럼 그 7,000원은 또 다른 개도국의 자립을 위해서 저희가 사용을 해서 결국 그 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순환시키는 그런 기부입니다. 여기에서 저희의 미션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기부를 받았던 개발도상국 사람들, 그들은 수혜자죠. 돈을 기부금을 받은 그 사람들이 2년 안에 다시 잘 자립을 해서 누군가를 돕는 기부자, 재기부를 하니까요. 기부자로 그들의 아이덴티티가 변하는 것이 저희가 미션이 달성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제 나름대로 그게 저는 본어겐하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안에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이 드러나는 과정이 도움을 받았던 수혜자에서 이제 누군가를 자립해서 도움을 주는 기부자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개발도상국 사람들이랑 탈북민들이랑 관계가 되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누구도 자기가 불쌍한 취급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립하고 싶고 누구나 스스로 일어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더블리치의 기부금을 펀딩을 받는 개도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쌍해서 우리가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다시 원금을 재기부할 거라는 신뢰와 존중을 갖고 그 펀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도국 사람들이 그 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되게 떳떳하게 되고 그리고 재기부할 때 자기의 자긍심이 자부심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더블리치의 수익은 게다가 저희가 100%다 현지에 보내기 때문에 잘 자립해서 재기부된 금액의 일부분이 저희가 수익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개도국 사람들이 잘 자립하면 저희의 수익도 높아지고 만약에 개도국 사람이 자립에 실패해서 재기부를 못하면 저희가 수익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우리가 신뢰한다라는 메시지가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 안에 이제 녹여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더블리치는 우리의 가치와 잠재 가능성을 신뢰하는 조직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국제개발이나 이런 탈북민 창업가들과의 좋은 관계들을 네트워크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하나 이런 임팩트 기부라는 모델은 저희가 이제 처음 시도를 하는 거라서 제가 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y do we call helping the rich as investment, 잘 but helping 보이시나요? the poor as cost? It's a quote from the former president of Brazil, Lula. Although donation is a necessary social investment to tackle poverty, it indeed sounds unfamiliar to call donation an investment, for it doesn't make financial returns. 죄송합니다. Is it really impossible to combine the concept of donation and investment? The Bridges Impact Donation originated from this question. Then, how does impact donation work? First, go through the stories and social impacts of each project in developing countries on the website. Then, make an impact donation on the project you like through the means of crowdfunding.
100% of the funds raised through impact donation are given to the local entrepreneurs without commission. Then, the local entrepreneurs initiate their business for self-reliance and repay the principal according to the rate of self-reliance. A portion of the repayment is returned to donors as impact points, and those points can be donated to other projects, expanding the virtuous cycle of donation. Another portion of repayment is used as the operating fund for the bridge. Through this approach, the bridge pursues to be a global social enterprise which grows together with self-reliance of developing countries. Not only that, the cash flow of each project is transparently open to the public on the website. Social impacts generated from the donations are analyzed and reported in impact sharing reports to the donors. Impact donation for a smart you. Amazing changes of the world begin from you. Casting a new light on donation. The value of togetherness. The bridge. 네. 아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텐데 나중에 혹시 있으시면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좀 사회적 금융 요즘 얘기하는 기존 금융의 좀 대안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네. 네, 저희 이제 웹사이트 그 스크린샷이고요. 저희 보시는 것처럼 개도국에 조금 힘들거나 어려운 사진보다는 그들이 갖고 있는 좀 열정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을 사진의 영상으로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동그라미 안에 세 가지 색깔은 각 사업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게 뭐 환경, 고용, 에너지, 뭐 교육, 인권 등 다양한 모든 비즈니스 안에 그런 임팩트들이 창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펀더들이 관심 있는 사회적 임팩트와 국가에 따라서 펀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저희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다윗과 골리앗에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그 내용과 이런 국제개발이 되게 저는 닮아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러 나갔을 때 사울 왕이 나타나잖아요. 여기 주인공은 사울 왕인데 그 사울 왕이 어린 다윗이 나가려고 하니까 잠깐 멈춘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비싼 갑옷과 그 방패를 다윗에게 줍니다. 그게 사울 왕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죠. 근데 다윗이 그것을 입으니까 너무 무겁고 불편해서 자기가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돌팔매로 결국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그때 우리가 사울 왕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은 다윗이 반드시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다윗에게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입으면 아이러니하게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리앗한테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 국제개발 현장에 가면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들고 그 사람들에게 가는데 그런데 때로는 그게 너무 우리 중심의 방식이고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그 환경을 배려하지 않는 상황이라 오히려 그들을 해하게 되는 그리고 그게 독이 되는 그게 좀 제일 슬픈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뭐 이렇게 해하기 위해 가서 누군가 사람을 죽이거나 했을 때 되게 슬플 텐데 우리는 누군가를 도우러 갔는데 그것이 결국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상황은 정말 슬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국제개발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역량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 집중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의 모델들을 찾는 거. 그래서 저희 더브릿지가 갖고 있는 방향성은 그 사람들을 처음 신뢰하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대안의 사회적 금융을 만드는 거, 이거를 통해서 개도국 사람들의 자립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27개 국가에 한 150개 정도 파트너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현지 사람들 중심으로 저희가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방식도
저희가 저희 컨트리 트러스트라고 현지인 중에 그런 네트워크와 그런 역량이 있는 현지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 추천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현지를 잘 하시는 선교사님의 커뮤니티 안에 그런 좋은 잠재 기업가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창업 교육 했던 국가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펀딩을 하는 방식 중에 뭐 이런 생일 기부나 이벤트 기부하는 방식이 있는데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몇 가지 소개하고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탈북민 분들이고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이제 동일하게 탈북민에 대해서도 저희가 취약계층으로 보기보다는 그들이 미래 통일시대의 주역이라고 보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3D 업종에서 일하는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들이 5년 후, 10년 후에 다시 그 나라에 돌아가서 그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잠재적 사회 기업가로 저희가 준비시키고 어떻게 보면 파송시키는 그렇게 그들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은 저희가 뭐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필리핀 이런 분들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저희가 그 나라 돌아가기 전에 자기가 한국에서 번 자본과 그리고 네트워크와 그리고 기술을 갖고 그 나라 가서 이제 사업화 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나라 한국에 온 이유가 그 나라에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직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돌아가면 그 번 돈 가지고 또 다 상진하게 되거나 또 다른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로 가시게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 번 돈과 그런 기술 네트워크를 갖고 그 나라에서 크고 작은 사업들을 할 수 있다면 저는 한국에 오신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그 나라를 바꾸는 어떤 사회혁신가로 준비되는 거.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되게 국위선양하고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되게 건강한 국제개발 협력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탈북민 분들도 한국에 33,00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창업, 뭐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그쪽보다는 자기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좀 스케일러블한 규모를 확장해서 브랜치를 뭐 확장한다던가 좀 자기가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확장 가능한 그런 기업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국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계적으로 없지만 한 300명,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3,000명 탈북민 중에. 제가 한 80명 정도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뭐 여전히 그분들과의 여러 가지 소통의 어려움, 뭐 다양한 그분들과의 고민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반면에 되게 많이 그분들의 어떤 창업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수많은 네트워크 그리고 탈북민 창업가에 대한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 더 브릿지는 이름처럼 저희가 지원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이런 탈북민과 개발도상국 사람들과 함께 수평적으로 협력하고 그리고 성장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 중에 많은 것이 한국의 시민 중에 탈북민과 통일에 관심 있는 분들을 저희가 탈북민 기업과 연계해서 6개월 정도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통해 탈북민 기업을 컨설팅하고 지원하고 뭐 제안서 찾는 것도 도와드리고 뭐 회계나 이런 어카운팅 관련된 것 지원해드리고 디자인 작업도 해드리고 뭐 이런 식의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많이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있지만 저는 그 갈등을 피하는 것은 통일의 여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을 이런 비즈니스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서 건강하게 풀어가는 것이 통일의 여정 중에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꼭 필요한 작은 근육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더브릿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트너들과 이런 탈북민 창업 기업 지원 그리고 탈북민 뭐 기업과 토크 콘서트 미래지향적인 뭐 과거의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창업을 통해 한국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고 통일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과 탈북민 기업들이 콜라보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크리스찬 기업들 중에 통일과 관심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탈북민 기업을
기업과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콜라보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매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뭐 탈북민 기업가들 이제 리스트 계속 이제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이제 그것을 올해는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그 탈북민 분들의 아이템들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직접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피드백도 주고 또 협력도 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지금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몇 가지 사업들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월 매출이 4억 정도 나는 탈북민 회사도 생겼습니다. 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 네. 오늘 또 이제 서로 토론 시간을 통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